오늘은 1963년에 태어난 김인숙 작가의 단편소설 물 위에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예술영화 전용극장에서 일하는 20대 여자입니다. 내가 만나고 다녔던 남자아이들은 내가 일하는 극장의 이름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물론 공짜로 극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즐거워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2번 이상을 넘기지 않았다. 겨우 2번. 그러나 그 2번도 대개 잠만 자고 나오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그 남자아이들을 경멸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경멸했고 그들에게 무관심했으므로 상처받지 않았다. 여자의 친구 윤숙에게는 애인 김씨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너무 심각해져 버려서 갑자기 생이 공허해진 남자들, 탄산음료가 다 빠진 뒤에 콜라병 같은 사람들, 색소도 빠지고 단물도 빠지고 기포도 다 사라진 뒤에 구멍만 남은 텅 빈 유리병 같은 존재들, 그들이 그 텅 빈 병에다 무엇을 채워놓고 싶어 하는지 그건 우리가 상관해야 할 바는 아니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한 어쨌든 비굴한 건 그들 쪽이니까, 텅 빈 병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건 어쨌든 그들 쪽이니까, 언젠가는 또다시 말끔히 비워질 병이기는 하겠지만 그만큼 뒤끝이 깨끗한 관계가 또한 그런 거니까. 그들은 김씨의 친구를 여자에게 소개시켜 주어 사귀게 됩니다. 한때 그는 유부남이었고 나는 그의 숨겨진 여자였다. 남자는 여자와 사귄 지 얼마 후 이혼합니다. 여자는 궁금해합니다. 그의 이혼은 성취였을까 혹은 포기였을까? 나는 그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더불어 그의 곁에 머물러 있던 지난 2년 동안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남자는 첫 만남에서부터 줄곧 여자에게 무관심합니다. 여자를 섹스 파트너로만 여길 뿐 사랑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무시했고 경멸했으며 내 이름조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왜 받아들였을까? 그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한 내가 순결하지 않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은 한 내가 순결한 것 역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내가 보내온 지난 2년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진다. 지난 2년 동안 그는 내게 존재하였던가? 나는 내게 존재하였던가? 나는 존재하였던가? 남자가 여자를 강과 바다가 만나는 동네의 식당으로 불러내지만 그곳에는 남자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고 여자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도 남자는 여자와 말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듯 친구들과 함께 매운탕을 먹은 후 화투를 칩니다. 남자의 무관심에 밀려 여자는 홀로 식당 마당에 서성입니다. 주인 여자는 주방 툇마루에 앉아서 소주잔을 비우다 말고 나를 바라보며 말갛게 웃었다. 바쁜 점심시간을 보낸 뒤에 나른한 평화와 그 평화에 깃든 견딜 수 없는 생의 무료가 우묵하게 뒤섞인 눈빛이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여자는 사랑이 없다 하더라도 남자와 소통이 된다면 교제를 계속하려고 했나 봅니다. 하지만 나는 헤르타 밀러의 스카프를 생각합니다. 스카프는 이제 내게 어울리는 물건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나는 스카프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 소설 속 여자는 남자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여자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 소설에서 소통을 생각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첫 영상이 소통이었듯이 나에게도 소통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차탈의 부인의 사랑에서
로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가 대화로 매우 가깝게 되지 않으면, 즉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에 깊은 흥미를 못 느끼면 결코 남자와 사랑을 하지 않았다. 결국 여자는 소통이 불가능한 남자와 헤어지기로 결심합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소개합니다. 나는 턱없이 생에 대해 도도해진 것 같은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렀다. 수문이 보였다. 수문은 아직 열려 있지 않았다. 어쩌면 저 수문은 영원히 닫혀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민물과 바닷물은 애당초 섞이게 되어 있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소통하는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무엇과 무엇이 섞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나는 비틀비틀 수문 위의 길을 걷는다. 한쪽 바다와 한쪽 민물을 가로막고 있는 수문 위에서 나는 비로소 뒤를 돌아본다. 민물과 바닷물이 애당초 섞이게 되어 있지 않은 건지도 모른다고 말했듯이 이 소설 속 여자와 남자는 애당초 섞일 수 없는 사이였을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경멸했고 그들에게 무관심했으므로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나를 무시했고 경멸했으며 내 이름조차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를 왜 받아들였을까? 내가 누군가를 경멸하고 무관심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무관심한 인연은 빨리 끊어버려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여자의 결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 소통을 하고 사랑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한 대목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 민족과 가치관이 다른 러시아 황제에 대한 정당한 축복은 어떤 것인지 묻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와 우리가 서로 멀리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신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Rabbi, may I ask you a question? Certainly, Labish. Is there a proper blessing for the Tsar? A blessing for the Tsar, of course. May God bless and keep the Tsar far away from us.